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무당벌레 공식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문장재를 바로 방정식을 세우려 하지 말고 중간 매개체인 그림으로 표현하여 모든 정보를 표시한 후 미지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방정식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과정이 연습을 통하여 익숙해졌다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생소한 신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림 정보를 이용하여 미지수들의 관계가 정리된다면 방정식을 세우는 것은 쉬워질 것입니다. 완성된 그림 속에는 각종 정보들의 단위가 있는데 이들의 단위를 속력에서 사용되는 단위로 통일을 시켜야 해요. 속력의 단위가 초속으로 m/s이면 거리의 단위는 미터로 시간의 단위는 초로 일치시켜 바꿔야 하고 속력의 단위가 분속으로 m/min이면 거리의 단위는 미터로 시간의 단위는 분으로 일치시켜 바꿔야 하고 속력의 단위가 시속으로 km/h이면 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로 시간의 단위는 시로 일치시켜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같게 되는 정보를 파악하여 등식으로 연결하여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여기서 서로 같게 되는 정보란 시간이나 거리나 속력이 같다면 이를 이용하여 등식으로 연결시키고 시간의 합이나 차가 주어진 정보에 의하여 어떠한 값과 같다면 이를 이용하여 등식으로 연결시키며 거리의 합이나 차가 주어진 정보에 의하여 어떠한 값과 같다면 이를 이용하여 등식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식을 세우는 데 이용되는 비율을 분석해보면 시간 다음으로 거리 다음으로 속력의 순으로 사용 빈도수가 정해져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등식이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봐야 하겠죠? 거속시 문제는 연립방정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다양한 문제 유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거속시 문제를 자유자재로 방정식으로 세울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활용 문제에 대한 자신감의 지표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간에 속력이 바뀌는 경우 예제 A지점에서 7km 떨어진 B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6km로 뛰어서 1시간 30분 만에 도착하였을 때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걸어간 거리를 Xkm, 뛰어간 거리를 Ykm라 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7km이고 시속 4km로 걸어간 거리는 Xkm, 시속 6km로 뛰어간 거리는 Ykm가 됩니다. 이때 전체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속력의 단위로 통일시켜야 하므로 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30분은 60분의 30시간, 즉 2분의 1시간이므로 전체 걸린 시간은 2분의 3시간이 되며 그림 안에 모든 정보를 다 표현하고 단위도 일치시켜서 그림이 완성되었네요. 연립 방정식이므로 방정식을 2개 만들어야 해요. 먼저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의 합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7이 되고 또한 걸어간 시간과 뛰어간 시간의 합이 전체 걸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간으로 방정식을 세우면 무당벌레 공식을 이용하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므로 4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2분의 3이 됩니다. 두 번째 방정식에서 분모를 없애기 위하여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양변에 곱하면 다음과 같아요. 초록색으로 밑줄 친 두 방정식에서 미지수 y를 없애기 위하여 첫 번째 방정식의 양변에 1을 곱하고 두 방정식을 변끼리 빼면
따라서 x는 4이고 방금 구한 x의 값을 변형하기 전에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4 더하기 y는 7이므로 y의 값은 3이 됩니다. 따라서 걸어간 거리는 4km이고 뛰어간 거리는 3km가 됩니다. 부가적으로 중간에 속력이 바뀌는 유형은 등산을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정상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는 속력이 느리고 정상에서 내려올 때에는 속력이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올라간 거리와 내려간 거리의 합이 전체 이동한 거리가 되고 또한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의 합이 전체 걸리는 시간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이 중1 수학의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도 많이 다루어 봤던 내용이에요. 현재는 배우는 단원이 연립방정식이므로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지만 똑같은 문제를 중1 수학에서는 미지수가 1개인 방정식으로 풀었어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7km이므로 걸어간 거리가 xkm라면 뛰어간 거리는 7 빼기 xkm가 되죠. 여기서 뛰어간 거리에 대하여 미지수 y를 사용하지 않고 미지수 x를 이용하여 나타냈어요. 이를 시간으로 방정식을 세우면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됩니다. 즉, 연립방정식에서 첫 번째 방정식을 y는 7 빼기 x의 대입형으로 변형하여 대입한 경우와 같아져요. 이처럼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식을 세워서 푸는 것보다 1차 방정식의 형태로 푸는 것이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문장재를 방정식의 형태로 등식을 만들 때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간편해져요. 하지만 지금 배우는 단원에서는 미지수의 개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상 이를 이용하여 풀어야 하지요. 그래서 현재 중2 과정에서는 반드시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등식을 세워야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두 미지수 간의 관계가 주어진다면 이 관계를 이용하여 되도록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서 방정식에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셨나요?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는 경우 두 사람이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여 만난다면 두 사람의 움직이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이동한 거리는 달라지지만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다음과 같아요. 이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A의 움직인 거리와 B의 움직인 거리의 합이 두 사람 사이의 전체 거리가 되고 또 다른 방정식은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으므로 A의 움직인 시간과 B의 움직인 시간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두 사람이 움직인 시간이 동일하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면 됩니다. 예제 18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준기와 보영이가 동시에 출발하여 도중에 만났다. 준기는 시속 4km, 보영이는 시속 2km로 걸었다고 할 때 보영이가 걸은 거리와 시간을 각각 구하시오.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준기와 보영이의 걸어간 거리를 각각 xkm, ykm라 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8km이고 준기와 보영이가 만났을 때 준기가 시속 4km로 걸어간 거리는 xkm이고 보영이가 시속 2km로 걸어간 거리는 ykm가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모든 정보를 그림 안에 표현하였는데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거속시에서 거리와 속력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시간에 대한 정보가 보이지 않아요. 문제에서 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 움직인 시간이 같다는 사실을 캐치해야 하죠. 이제 연립방정식을 세워보면 먼저 거리의 합이 일정하므로
x 더하기 y는 18이 되고 또한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므로 4분의 x는 2분의 y가 됩니다. 두 번째의 방정식에서 분모를 없애기 위하여 양변의 4를 곱하면 따라서 x는 2y가 되고 대입법을 이용하여 이 식을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2y 더하기 y는 18이므로 따라서 y는 6이 되며 방금 구한 y의 값을 x는 2y에 대입하면 x의 값은 12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보영이가 걸은 거리는 6km이고 보영이는 6km를 시속 2km로 움직였으므로 움직인 시간은 2분의 6으로 3시간이 됩니다.